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오늘도 교통사고에 있어서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목길에서, 신호등 없는 골목길에서 쌍방 서로 직진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서로 직진하면서 발생한 그 교차로 내 교통사고입니다. 이때 보상 처리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로 이제 쌍방과실이니까 서로 과실이 있겠죠. 그리고 각자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손보험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손보험금 추가로 청구한 보상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이제 보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너무 이제 억울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미 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가로 어떻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책에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상대 차량에서 보상받고 못 받은 손해만큼은 또 내 차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손보험금에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소개하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중 충돌한 교통사고, 자손보험금 추가 청구 실제 사례입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영상 큐. 아이고, 놀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놀랬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알고 있는데도 놀랬네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목을 들어가서 쭉 직진하고 있는데 교차로 지날 때는 항상 좌우를 살펴야 되는데 가다가 쿵 하고 사고 난 거죠. 서로 쌍방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이 엄마하고 딸이 타고 있었는데 아까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 딸 목소리가 살짝 들렸던 것 같은데 엄마하고 딸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좌측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중수골절에 대해서 살짝 골절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깨 양쪽 뭐 무릎 그다음에 가슴 이렇게 아파가지고 또 머리도 아프고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또 6주 정도 진단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아마 이게 핸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충격에 의해서 핸들 붙잡고 있는 손가락에 골절이 살짝 됐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라는 것은 앞서 추간판 탈출 중에 대해서 장애 평가한 것도 보여드린 것처럼 후유 장애가 있어야지만 이 보상금이 높아지는 건데, 후유 장애가 없으면 아무리 치료를 많이 받아도 보상금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후유 장애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자체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뇌진탕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뇌진탕은 충분히 치료받지 않으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장애가 안 되고, 손가락 장애인데 이거 뭐 장애 해봐야 얼마 안 되고 또 한시 뭐 2, 3년 그러거든요. 자, 여하튼 이분이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데 서강병원 한의원 서강병원에서 2016년도 말에 사고 나서 약 1년간 꾸준히 치료받았습니다. 20일 입원하고 143일. 병원비만 70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있어서 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딸은 엄마와 함께 3일 정도 입원했다가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을 보면 약관상 지급보험금에 이제 불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약관 과실을 보면 쌍방 직진일 때는 우측차 이렇게 A 차량 우측차가 우선권을 받아요. 이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의 순서에 의해서 그런 건데, 우측차가 동시 진입일 때는 피해 차량이 되는 거고요. 이 좌측차 지금 이 차량이 이 지금 소개하는 이 사건의 운전자는 이제 B차량이죠. B차량의 운전자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입했을 때는 달라지지만 선진입이라는 것은 이제 명백한 선진입이라고 해서 이 뒷부분을 충격했거나 이렇게 뒷부분을 충격했을 때만 인증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6대 4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운전자, 비운전자 과실이 6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의 손해액을 평가해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치료받고 합의금은 뭐 받을 건 없고 계속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소득을 보니까 그 실제로 이게 그 아시는 분 삼겹살 파티라는 식당에서 홀 서빙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고요. 월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 이 당시 2016년도 평균 임금이 한 3만 원, 5만 원 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평균 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장애를 평가한 걸 보니까 5% 그 중수골 골절에서 왼손 중수골 골절에 있어서 5% 이렇게 한시 2년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2년 200만 원에 5%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을 갖다가 그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200만 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금액은요. 여하튼 이렇게 장애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상대 차량 대행회사 원투에서 일단 보상받은 금액이 이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치료비 상기하고 하니까 답이 없거든요. 금액이 안 나오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향후에 더 치료받을 걸 감안해서 향후 치료비 약 300만 원에다가 또 뭐 한약을 좀 먹은 게 있어가지고 50만 원, 그래서 350만 원의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아마 저 만나기 전에 이제 합의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건데, 뭐 치료 기간 1년 동안 치료받은 거에 비하면 사실 좀 너무 적다 싶기도 하죠. 그런데 후유 장애가 뭐 크지 않거나 또는 과실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걸 추가로 상대 차량 대행회사 원투를 받고 못 받은, 지금 전체 손해에 있어서는 못 받은, 자기 과실만큼 못 받은 손해가 있잖아요. 이 못 받은 것을 내가 가입한 내 차량의 자손으로 자기 신체 사고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자손의 경우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 상해, 자상일 때는 그 한도, 급별 한도 없이 전체 금액을 통상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못 받은 손해가 여기 보면 치료비 상계만 한 400만 되는데 400만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자소동차 상해일 때는 400만 원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자손일 때는 또 그렇지 않고, 이분은 이제 자손을 가입한 분이십니다. 자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부상보험금은 급별로 쭉, 그 다음에 장애보험금 또 항목별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병원비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가 한 700 들어가는 건데요. 1200, 그리고 장애보험금은 약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평가를 하는 건데, 본인이 가입한 본인 차량 자기 신체 사고 보상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라고 전화가 왔고 상담하다 보니까 상대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본인 차량의 자손으로는 보상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담은 얼마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건을 좀 도와드렸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 차량에서 보상받고 내 차의 자기인체 사고에서 보상이 되더라도 이것을 내 차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확인해서 지급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대 차량에서 보상받는데 내가 과실이 있어 못 받은 게 있다, 그럴 때는 내 과실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기준으로 내가 가입한 차량 자기 신체 사고 손해, 자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자상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을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신체 사고 보상을 청구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신체 사고 보상 청구하는 기준이에요. 부상보험금하고 후유장애보험금을 구분해야 되는데, 부상보험금 산식이 지급보험금 산정하는데 실제 손해액이라면 이겁니다. 이 부상보험금 전체 치료했던 거 실제 손해액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 그게 이제 치료비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합의금이랑 해서 1,050만 원 받았죠. 1,050만 원 받으면 못 받은 금액이 나와요. 그게 17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럼 170만 원 다 청구할 수 있느냐? 자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손일 때는 급별 한도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급수는 9급이었어요. 9급인 1,500만 원 가입자이기 때문에 140만 원. 그래서
자기진짜사고 부상 그 지급보험금이 급수에 따라 한도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140만 원. 이걸 초과하는 170만 원 나왔기 때문에 한도 140만 원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부상보험금은 140만 원. 두 번째, 후유장애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도 실제 손해액은 290만 원인데 아까 그 손가락 5% 나온 게 290만 원인데 그 과실 때문에 상대 차량 대인배상 원투에서는 장애보상금 받은 게 없어요. 왜? 산정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0원. 그럼 290만 원 다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상해라면 290만 원 다 줬겠죠. 하지만 자기 신체 사고 자손이기 때문에 3천만 원 가입되어 있고 급수 14급 적용해서 120만 원. 그래서 이 120만 원 한도로 보상받는 거예요. 29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도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자손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120만 원. 그래서 총 2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돈 26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뭐 또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서 너무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책에 대인배상 원투 받고 못 받은 건 자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제가 여러 차례 강의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상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험회사에서는 자손보험금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자손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자손보험금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직원들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손보험금 산정 잘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산정하다 보면 못 받은 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진 않다는 거. 상대방 대인배상 원투에서 약 300만 원 받았는데 자손보험금을 260만 받으면 적지 않잖아요. 잘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보험금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딸내미 있잖아, 딸도 한번 봐야 되겠죠. 딸은 위자료 얼마에다가 이렇게 치료비 얼마 산정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향후 치료비를 50만 원 지급한 거예요. 50만 원 지급하고 종결을 했는데 뭐 후유장애나 이런 건 없죠. 그런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이게 위자료가 15만 원이고 향후 치료비 50만 원, 또 실제 치료했던 치료비가 39만 6천 원에서 전체 손해액은 104만 원이 되는 건데 이 중에 보험회사가 50만 원 합의금 줬고요. 또 39만 6천 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 냈기 때문에 위자료 15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손보험금에다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산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부상지급보험금에서 실제 손해액은 104만 6천 원, 그리고 보험회사로 상대 측 보험회사로 받은 것은 86만 9천 원, 그리고 본인 차량, 엄마 차량에서 자기 신체 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15만 원, 그리고 14급 한도가 14급인데 다행히도 14급 한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원 한도를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뭐 15만 원도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거 받는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뭐 감사하게 잘 받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손보험금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냥 넘어가면 이거 청구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손보험금 청구 안 해서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과실 있는 경우 또 못 받는 손해가 있을 때에는 자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1강, 2강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충분히 해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또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